자, 이제는 그 고전시가 11강에 있는 우리 그 고전시가 모음집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헌안설원의 기녀반, 그 다음에 작자미상의 시조도 좀 보이죠? 그리고 또 민요도 보이고 하네요. 마지막 그 다작품의 화면에 보이는 건 일단 헌안설원의 기녀반이라는 것이 좀 나오죠. 그래서 여기 기녀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 있네요. 처녀적 친구들에게 붙임에서 과거 젊은 시절에 처녀적 친구들에게 붙이는 것은 과거에 친구에게 보내는 시일 수도 있고 편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과거 회상적인 요소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헌안설원 되게 뛰어난 여성이었죠. 남편이 파라코라서 남편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시집을 잘 와야지 사람 잘못 들으니까 내 아이가 과거급제를 계속 못하고, 그죠? 과거급제를 계속 못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몇 살에 죽습니까? 27살에 죽어요. 요즘은 한참 꽃필 나이. 옛날에는 이제 애 둘을 낳고요. 물론 이제 10대 후반에 17이니까 18에 이제 시집을 갔을 테니까 애 둘 낳았는데 둘 다 또 죽어요. 남편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집에서 기저귀감도 안 끊어주고 이런 차별 대우를 좀 하면서 했어요.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그것 좀 모르겠죠.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예전에는 여자가 똑똑하면 안타기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니 되는 거예요. 되게 뛰어난 글들인데 아직도 남아있죠. 이 글들이. 원래 이렇게 한시로 지어졌던 걸 이제 한글로 해석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죠. 맨 마지막 행 잠깐 볼까요? 어찌 옛적 놀이를 생각이나 하랴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해석은 어찌 옛날에 놀던 일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과거 추억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해석 위에서 또 오면서 할게요. 자, 얘 놀던 부분으로 갑시다. 여기라는 뜻이죠. 화자가 얘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과거에 놀던 장소예요. 그래서 얘 놀던 길가에서 과거죠. 과거 어린 시절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 시를 쓰는 것보다는 어린 시절일 테니까 과거 어린 시절에 놀던 길가에 초가집 짓고서라고 해서요. 초가집을 짓고라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과거 어린 시절 또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처녀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초가집을 짓고서 해서 과거죠. 그래서 요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요 얘라고 하는 얘 놀던 길가까지예요. 요 길가라고 하는 것을 2번으로 좀 잡아주면 이거는 추억의 공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추억을 회상하는 추억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날마다 큰 강물을 바라만 본단다 해서 큰 강물이라고 돼 있나요? 그래서 길가에서 놀던 일을 떠올리는데 본단다 요 어투를 좀 한번 볼까요? 한시에서는 그죠? 여기 견이라고 했죠. 일견에서 요 견에 해당이 되는 거. 이 견을 어떻게 해석한 건가? 화자 자신의 여기서 어투가 어투라고 할까요? 어조 또는 어투라고 하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자신의 과거 상황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고자 하는 어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 놀던 길가에 옛날에 놀던 그 길가에 초가집 짓고서 바라만 봐요. 초라하게 살고 있는 거죠. 거울에 새긴 난새는 혼자서 늙어가고 해서 여기에서 난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난새 밑에 있죠? 상상의 새, 닭 모양과 비슷하나 깃털은 붉은 비슷해서 난새 상징물을 좀 체크해보면 난새는 화자 자신을 가리켜요. 굉장히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늙어가고 해요. 혼자서 늙는 거는 독수 공방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 또 다른 말로는 독수 공방의 처지라고 볼 수가 있죠.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요. 밤마다 나가. 어디로? 술집으로. 요즘으로 치면 룸사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에 긁지 못하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여자가 잘못 들여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다음, 꽃동산의 나비도 가을 신세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꽃동산의 나비인데, 그죠? 꽃동산의 나비도 또 체크할게요. 화려하지만 화려한 것 같아요. 양반 신문이지만 나비도 요 왼쪽에다 좀 써볼까? 네, 가을 신세도 좀 한번 체크할 거고요. 그래서 나비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외로운 상황이 있죠. 그래서 화자의 외로움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소재 나비, 난세, 나비 전부 다 외로운 대상을 나타내요. 그 다음 가을 신세란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가을쯤에 쓴 것 같다 이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는데 이 가을은 어떻습니까? 낙엽이 떨어져요. 우수수수수수수 우수에 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도 계속해서 외로운 처지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어렵지 않아요. 나 과거를 회상하면서 외롭고 외로워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쓸쓸한 모래밭에라고 하는 부분이죠. 쓸쓸한 모래밭에 기러기 내리고 라고 하는 거죠. 쓸쓸한에서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정서 직접 제시. 아이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사면타로 계속해서 똑같은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래밭에 기러기 내리고 라고 했는데 자 기러기인가요? 네. 그 다음에 쓸쓸한 모래밭인데 쓸쓸한이 있으니까 이 모래밭은 당연히 뭐가 된다? 감정을 이입한 거지. 감정이입의 소재요. 예, 왜 쓸쓸한 감정을 집어넣은 것. 그 다음 기러기가 내려온다라고 해서 기러기도 한마디로 시적 화자의 비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러기 자연물일 수도 있고 요거를 좀 평가가 갈리겠네요. 첫 번째는 그냥 객관적인 자연물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가을 신세고 쓸쓸한 모래밭에 기러기가 내려온다. 기러기도 여러 마리일지 한 마리일지 모르겠지만 요게 한 마리라고 하면 역시 외로움을 심화시켜주는 시적 화자와 대비적으로 외로움을 심화시켜주는 매개체가 되겠죠. 기러기도. 그 다음 저녁비의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저녁비에 조각배 홀로 돌아오는 데에서 이런 저녁비 쓸쓸하죠. 그 다음에 조각배가 나타나죠. 그래서 저녁비도 세모, 조각배도 세모, 저녁비는 애상감을 나타내요. 슬픈 듯한 분위기. 그 다음에 조각배도 여기 앞에 마찬가지로 난세 1번, 나비 2번, 모래밭이죠. 쓸쓸함을 나타내는 거 3번, 조각배도 외로움의 상징물로 보는데, 외로움의 상징물인데 홀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홀로 돌아온다, 외로움의 상징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객관적 상감물로 봅니다. 요건요. 그냥 홀로 돌아온다 해서 객관적인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이입이나 객관적 상감물 다른 자연물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나 외롭다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뛰어나는데 나는 뛰어나고 잘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뛰어나다고 배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뭡니까? 여기 5번째 행, 6번째 행이죠. 요 5번째 행, 6번째 행 묶어서 보면 5, 6행이죠. 네, 5, 6행 같은 경우에는 자, 배경 묘사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정서를 제시하고 있죠. 물론 앞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5, 6행에서까지 계속해서 자연물을 통해서 또는 배경 묘사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죠. 하룻밤에 비단 창문 닦인 내 신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하룻밤이라고 하는 건 아주 짧은 시간, 젊은 시절이죠. 비단 창문이 나오는데 자 비단 창문은 또 뭘까? 비단 창문은 여성이 지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거처, 그죠? 여성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지내던 방,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닫긴 내신세라고 해서 창문이, 자, 닫긴 내신세, 요거는 좀 세모 쳐봅시다. 닫긴 내신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부와의 단절감이죠. 그래서 외부와 단절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습니다. 참 그렇네요. 특히 여기에서 시적 화자, 내라고 해서, 그죠? 화자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나 단절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옛날에 놀던 시기를 생각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죠. 옛날의 놀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적 놀이가 요게 좀, 참 슬픈 내용인데, 옛적 놀이죠. 그래서 옛적 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그리움, 추억과 그리움의 기억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생각이나 하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서리법이거든요. 생각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리법을 통해서 옛적 놀이를 할 수 없는, 그죠? 화자의 어떤 그 안타까움의 정서와 현재 할 수 없는 처지가 나타납니다. 현재 상황과 그에 따른 안타까움을 간접적으로 담아버렸죠. 아무것도 하고 놀 수가 없어. 나 혼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슬픕니다. 구구절절이 슬픈 시밖에 없네요. 얼마나 똘똘 뭉쳤으면. 그죠? 시집살이라도 좀, 살림살이 돌보면서 시집살이라도 했으면 좀 덜 할 텐데, 그조차도 못했다라는 내용이죠. 어찌해서 외로움과 그리움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쓸쓸하고 외로워요. 쓸쓸하고 외로워요. 형식적으로 여기 5개의 한자가 있죠? 이거 오언고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언고시라고 얘기하는데, 자, 지금 외로운 처지에서 과거에 유년 시절에 옛적 놀이했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